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환율이 하락했고요.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일 텐데요. 가격 매력도는 있었지만 아직 대외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죠. 그래서 반등의 강도는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맞을까요? 이 모든 것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오늘 챙겨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이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초반에 문자를 주셔야 연결 확률 높아지니까요. 전문가님의 열띤 강의가 펼쳐지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머니더블유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공명 정지우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전문가님 나오시는 목요일마다 항상 좀 장 흐름이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일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네.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또 첫 주제를 미중 무역 전쟁 끝은 어디인가 이 주제를 좀 들고 왔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의 향방이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미중 무역 전쟁은 6월 말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 G20 정상회담에서 거기서 이제 결판을 짓냐 안 짓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 거의 G20 정상회담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느 정도 지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만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6월 말을 기점으로 그때를 변곡점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펼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경기 방어업종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오늘장 이제 분석으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분석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일단 이제 오늘 다행히도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원화가 강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 전환이 이뤄졌죠. 그러면서 일단 투심이 좀 완화된 측면은 있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반등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또 히토류 관련주들이 막판에 좀 하락세가 좀 이뤄졌다는 건 어느 정도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감이 좀 완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히토류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이제 무기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우려감이 확대됐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도 제가 볼 때는 미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토류가 중국만 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미국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강한 흐름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오늘 또 막판에 항공 관련주들이 강했죠.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같은 경우가 좀 강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 매각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벌써 단기적인 관점에서 3일 동안 좀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단기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다음 달이죠. 세계 최초 이제 5G 융합 자율주행차 공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율주행 테마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역시 좀 일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대중화되는 단계도 아니고 막연한 이제 미래 기대감 때문에 일단 움직이는 모습이고 당장 실적으로 연결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갑자기 급등할 때도 추격하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 일단 가장 대장주로 움직였던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번쩍거리다가 막판에는 상한가 부근에서 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부분들 유념하면서 매매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원화가 강세로 전환하고 또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이 눈에 띈 오늘 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대비를 잘 해보면 좋을까요? 예, 내일장 대응 전략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일단 내일장 대응 전략은요.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연기금 쪽에서 지난주부터 코스피 쪽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당장 아마 공격적인 자금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중국의 MSCI 신흥국 지수에도 중국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 전반적으로 외인들의 자금 이탈 우려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앞으로 하반기까지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 종목 특히 연기금 쪽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 타결 전까지는 경기 방어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지난주에는 제가 바이오 업종을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인콤 같은 경우도 상한가 부분까지 갔었고요. 디알텍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급등. 그러면서 휴마시스도 장중 10% 이상 급등세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경기 방어 업종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총선이 또 내년도 있기 때문에 총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통신 장비 5G까지도 좀 관심권에 두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이제 5월 31일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6월 4일까지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또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에 히든 종목으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또 시청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 이제 1,000만 원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8월 달에 삼성 쪽에 가상화폐 쪽에 어느 정도 이제 행사도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화폐 수혜주들이 또 이제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어느 정도 관심권을 좀 지속하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바이오, 가상화폐,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 그리고 5G까지 좀 더 관심을 지속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그리고 바이오주, 가상화폐 관련주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간단하게 짜봤고요. 지금부터는 공명 정지우 전문가님의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Money W. Money W. 네, 공명 정지우 전문가가 꾸준히 언급했던 그래핀 관련주 숨은 진주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은 진주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주제를 그래핀 관련주 숨은 진주라고 좀 이제 또 가져왔는데요. 네. 제가 4월 달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핀 관련주로 해서 국일재지라든지 크리스탈 신소재 좀 언급을 드리고 한번 크게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 이 크리스탈 신소재를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국일재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과일권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시적인 테마에 의해서 좀 급등세가 이뤄질 뿐이지 실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된다든지 수급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움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핀 관련주 크리스탈 신소재 일단 이제 2015년도 때 한번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2025년도 때 글로벌 기업 이제 20개 육성, 19조 매출 달성, 정부에서도 이제 5만 2천 명 정도 고용 창출,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과일권이지만 이 크리스탈 신소재만큼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서서히 바닥에서부터 쌍바닥 패턴을 좀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재차 상승 전환, 어제부터죠. 밑에서부터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래량이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합성 운무 분야 쪽에서 세계 1위 기업이죠. 최근 들어 이제 그래핀 쪽에 일단 이제 그래핀 금강 하소 가열로 이쪽에 이제 제작 기술을 중국 쪽에 이제 발명 특허를 출원하면서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거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 이제 하단 추세 부근은 저 밑에 1,800원대 부근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 그 다음은 2,600원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3,000원대 초반대, 3,000원대 한 중반대 있네요. 그래서 3,000원대 초반대 부근에서 저항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1,600원대, 1,700원대, 이번에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1,800원대 부근에서 대표이사 최대 주주가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이 60일선 부근에서 저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지받고 쌍바닥 시원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시 하단 추세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또 신규 매수권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면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부터 사상 최대 거래량이 다시 시현이 되고 있죠. 아직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에도
과열권 상태가 아닙니다. 스토캐스틱 지표도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죠.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음전환에서 이제 서서히 음전환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아까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추세 매매를 좀 더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수급이 최대 주주가 이제 추가 매수한 기업, 한국산업은행 쪽에서 지분 15% 보유,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너무 테마에 의존해서 급등세가 이뤄지는 기업들을 추격하기보다는 기업 내용의 좀 본질에 충실하면서 분석을 해보고 차트가 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뚜렷한 최대 주주면 최대 주주, 기관이면 기관 이렇게 뚜렷한 세력들이 들어온 기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핀 관련주 숨은 진주는 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봤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자 고민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상단에 013-3366-8288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코스피 연기금이 매수하는 중소형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 시황에서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지난주 한번 히든 종목으로 좀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월드라는 이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코스피 연기금 매수 중소형주에 주목하자. 네. 코스피 뭐 코스닥 할 거 없이 앞으로는 기간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하반기까지 그렇게 특히나 코스피 쪽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연기금 쪽에서 수급은 좀 믿을 만한 세력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좀 더 중소형주 내에서도 이제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탄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주제를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월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무엇보다 이월드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주봉 차트를 제가 이제 먼저 띄워봤습니다. 이월드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주얼리 사업부 쪽에 이제 인수가 이제 되면서 1분기 실적이 급증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폭증입니다. 한 해 매출이 300억 나오는 기업이 거의 1분기에만 300억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매출과 이제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임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히고 있는데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상 쓰리바닥 패턴이 지난주에 형성이 됐죠. 저는 항상 가장 차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항상 주봉 쓰리바닥 시연하는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드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시몬느 쪽에 이제 자산운용 PE 쪽에서 이월드 쪽에 주얼리 사업부에 이제 2,200억 투자가 좀 들어오면서 2,100원대 후반대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2,700원대에서 전환사채 물량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00원대 앞으로도 초중반대에서는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중기는 이 하단 추세 부분을 역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저항권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 고점 3,000원대 후반대 부분 이 고점을 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점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이월드 같은 경우 일단 최근 3개월 동안 누적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 3개월 이제 투신 쪽에서 57만 주, 사모펀드 쪽에서 50만 주, 연기금 쪽에서 39만 주, 그리고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13,000주, 뭐 기타 법인 쪽에서 9만 주, 보험 쪽에서 47,000주, 총 160만 주 가까운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일단은 무엇보다 꾸준한 이게 다른 세력들, 그러니까 기간 내에서도 연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력들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수 종목도 중요하지만 다른 기관들이 다양하게 들어온 기업들을 좀 더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월드도 그런 부분들은 충족을 하죠. 그래서 일단 이월드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수급 동향이 양호하고 실적 폭증하고 있고 재무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정배열돼 있는 만큼 최근 들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분 아까 말씀드린 3,000원대 후반대 돌파가 이뤄지게 되면 그 다음 때 상단 추세 부분 4,0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관심권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이번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어느 정도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제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정치 테마주로 또 움직였던 만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선거철 있기 전에 1년 전, 2년 전부터 움직이는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권 두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연기금 매수 유입 코스피 중소형주 주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화에도 추천해 주셨죠. 연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배기 여행의 세 번째 주제. 전기차 핵심 부품 대규모 공급이 기대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전기차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 수혜주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지금 일단 주제 전기차 핵심 부품 대규모 공급 기대주는 최근 들어 좀 아실 거예요. 이 3기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이 LG화학 쪽에 대규모 공급을 하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무엇보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2020년도 이후 좀 어느 정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지금부터 이제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3기 오토모티브 일봉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3기 오토모티브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이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전기차 이제 부품 글로벌 누적 매출이 거의 벌써 한 2,580억 정도 달성을 했죠. 내년도부터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 월봉 차트를 이 종목은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5개월 이평선 회복 안착 속에서 이제 외바닥을 시현하고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랑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가 아직 침체권에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과열권에 있는 위치는 아니죠. MACD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돌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역시 거래량입니다. 2018년도, 19년도 때 1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시현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다시 가려고 하면 물론 역시 또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또 거래량이 늘어나려고 하면 무엇보다 지금 이 누적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들어 이제 계약권 이외에 다수의 이제 전기차 이제 프로젝트를 또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다수의 전기차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공시나 기사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좀 더 이제 투심이 좋아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된 만큼 이 하단 추세 부분을 단기, 중기 이제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항상 주식은 외바닥 시연할 때, 쌍바닥 시연할 때, 그리고 쓰리바닥 시연하면 좀 더 신뢰성이 높겠죠. 그래서 하단 추세가 지지권이고 매수권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저항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저 위에 이제 21선 부근 위에서 이제 2,800원대 부근이네요. 이 부분 단기 이제 저항권으로 보고 그다음 이제 돌파가 이뤄지면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근 3,030원대 부근이 역시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항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7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3,290원대 돌파 여부가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당장 최대 실적이 나온 기업들은 대부분 뭐 일봉상, 월봉상 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항상 저는 너무 최대 실적 기록하고 뭐 선반영된 기업보다는 항상 바닥권에서 최악의 경우에 실적을 기록하고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그런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인데 성장성이 높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너무 이제 부실한 기업들 말고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 쪽에 뭐 공급하는 기업이라든지 항상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더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이 3기 오토모티브의 수급 동향을 본다라고 해도요. 어제부터 이제 서서히 기관 쪽, 투신 쪽이랑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 쪽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수급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기 오토모티브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네.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서 역시 항상 올라갈 때 추격하지 마시고요. 추세 매매를 좀 이어나가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핵심 부품 대규모 공급 기대주는 이란 주제로 3기 오토모티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식은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귀 새겨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문자 번호 013-3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함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손절이 심해서 고민이십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아이크래프트, 하나케미칼 등등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문자 고민은요. 끝번호 0889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림 포장 보내주셨네요. 매수가가 8,0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오늘 5% 넘게 빠져 있고요. 손실을 좀 보고 계셔서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끝번호 5297님께서도 테림 포장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테림 포장 일단 좀 설명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8,000원에서 좀 추격 매수했다라고 하셔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말 그대로 포장하는 기업이죠. 그렇게 뭐 성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최근 들어 메가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실적 대비 선반영돼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봤다라고 하면 아마 저는 저 밑에 2018년도 10월 달에 제 이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721선은 막 돌파할 때 그때 봤을 겁니다. 이 빨간색 라인선 보이시죠?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 놓는데요. 주식은 항상 이렇게 바닥권에서 721선 막 돌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본격 상승 전환 시도될 때 보는 거지. 이렇게 지금 꼭대기에서 지금 자꾸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이 종목은 제가 왜 꼭대기라고 하냐면 기업 정보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작년도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기껏 해봤자 300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그런데 퍼가 20배가 넘어가요. 8,000원대 이상은. 그만큼 자산 가치 대비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PBR 2배 정도 수준의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1배 후반에서 그만큼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일시적인 매각 재료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선반영돼서 올라온 건데 이 8,000원대 부근에서 자꾸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한다.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주식은 바닥에서 있을 때 밀집 국면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급등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기업은 일정 기간 상승한 이후에 지금 위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대양선 일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어요. 그러면서 역시 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일봉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제 쌍봉을 좀 형성을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반등 시는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추세 부근이 저 밑에 박스권 하단 추세 부근은 7,000원, 100원대 부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지지권. 내일 만약에 이 라인이 이탈되면서 21선이 이탈되게 된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오늘도 5일선 이탈됐기 때문에 내일도 시가 이상 매도 관점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굳이 목표치를 좀 더 높게 본다라고 하면 역시 상단 추세가 8,000원대 후반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역시 저항권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 부분에서는 쓰리봉을 시현하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도 모르죠. 대신 이 위치는 매도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하단 추세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지지권이다. 그래서 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는 기업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721선 돌파할 때 그럴 때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이렇게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 실질적으로 핵심 기술을 갖고 이 회사가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림 포장 상담 진행해 주셨는데요. 8,000원대 후반을 저항권으로 설정하셔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라콘텍, 현대공업도 보이고요. 실라콘웍스도 보이고요. 라이브 플렉스 등등 보이는데요. 애청자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끝번호 0709님 문자입니다. 안 고를 수가 없겠네요. 자연과 환경 보내주셨는데 매수가 2,270원이고요. 비중 50%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쭉 내려가서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뭐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급락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정말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제가 자연과 환경도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이제 또 미세먼지 관련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대북 관련주로 볼 수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아마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시가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윗꼬리 중음선, 대음선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어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죠. 이 하단 추세 부근에 근접하는 위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원래 오늘 시가상 고점 매도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매도 기회를 안 주고 시가가 개파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 그냥 대북 테마에 의해서 역시 이 기업도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도 일시적인 테마에 의해서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변성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급증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재무 상태가 굉장히 우량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단은 항상 추세가 이탈될 때는 미련을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도 제 기준대로 가면 시가 이상은 매도 관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뭐 5일선 근접할 때 매도 관점을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5일선까지 또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을 수 있겠죠. 이렇게 추세가 완전 이탈되는 기업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부실하고 뭐 성장성이 없는 기업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우량하고 앞으로 성장성의 핵심 기술을 갖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움직이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더 교체 매매 전략 쪽으로 보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단기 추세가 이탈된 만큼 단기 반등 시는 매도 관점이 유리할 것 같고요. 저항권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탈됐으면 그 라인대가 저항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1,700원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봉도 이번 주 추세가 이탈돼 있죠. 역배열 초기 상태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역배열로 지금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 못 가고 초기로 좀 꺾어져서 내려가죠.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침체권에 들어가고요. 스토캐스틱 지표도 침체권, MACD도 하락기조. 뭐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맞는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실적도 안 맞죠. 재무 상태도 별로죠. 차트도 별로죠. 수급도 별로죠. 다 안 좋은 것만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정배열, 실적 급증,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밀집 국면 정배열 그리고 성장성,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재무 상태 좀 우량한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해당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1,700원을 저항권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또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함께 선택을 해볼게요.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네요. 주식이 너무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끝번호 5055님 문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크래프트 보내주셨네요. 네. 매수가가 3,470원이고요. 비중이 4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꼭 도움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5G 관련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또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 최근 들어 좀 돌파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21선 돌파를 하다가 재차 지지를 못 받고 힘없이 어제죠. 아랫골이 대음선이 나오고 오늘도 5일선 이탈이 됐습니다. 주식은 항상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웬만하면 그 라인대를 지지받고 가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힘없이 어제도 이탈됐고요. 721선도 이탈되고 그리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그 고점 부분도 이탈되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나서는 웬만하면 그 다음 날이라든지 그 다다음 날이라든지 웬만하면 시가가 뜨는 기업들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가가 또 빠져서 출발하고 특히 대음선 나올 때는 미련을 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일단 실적을 보면은요. 작년도에도 적자세를 기록하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죠. 자, 아이크래프트 월봉 차트를 보면 물론 차트는 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개월 평선 회복 안착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 동향을 봤을 때 기관들이 네.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 어땠어요? 사모펀드 쪽에서 15만 주 정도의 대량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항상 상승의 질이 있어요. 주식은 급등을 할 때 대량 거래가 시현될 때 아무리 차트가 바닥권에 있다 하더라도 기관이나 최대 주주가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하는 거랑 반대로 최대 주주가 매도 치면서 오히려 올라갈 때 그러면서 기관들이 대량 매도 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좀 상승의 질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일단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지지권 저항권을 설정을 해보면 역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그 고점 부근 3,500원대 부근 이 부분을 역시 중기 좀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5일선이 이탈된 만큼 21선 부근이에요. 3,055원입니다. 주식은 항상 생명선 단기 생명선은 21선 부근으로 볼 수가 있겠죠. 3,055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되 지금 당장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하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21선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빠르게 종목 고민 하나 더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골라볼 종목은요, 끝번호 8551님 문자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문자를 다시 한번 또 보내주신 건데요. 알테오젠 보내주셨어요. 32,800원이 매수가인 것 같습니다. 비중은 30%이네요. 저한테 꼭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전문가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예. 좀 보고 계신데 그래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예,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일단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닥권에 있을 때 기관 투자가가 삼자배중 유상증자가 대규모로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신뢰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 회사 중에서 역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단 추세 근접할 때 32,000원대면 이 쓰리 바닥을 시연하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자꾸 추세가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쓰리봉 형성하고 우하향 지금 하락 추세로 꺾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중기는 이 하단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38,000원대 부근이에요.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항권 같은 경우는 45,000원대 부근이 상단 추세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항권으로 설정해 가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네. 긍정적으로 설명드렸냐면 쓰리 바닥 시연할 때 접근했고 바닥권에서 기관 투자가 대규모 삼자배중 유상증자가 들어온 상태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38,000원과 45,000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두근두근 너무나 기대가 되는 순서죠.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또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뜨끈뜨끈한 또 종목을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좀 설명드릴 종목은 바이오 종목인데요. 예, 일단 HLB 생명과학이 이제 조만간 좀 어느 정도 임상 발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 지금 이제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 이제 내일부터죠. 네. 미국 아마 학회에서 좀 이제 발표가 있을 또 예정이다 보니까 조만간 이제 여름철에 이제 삼상 발표가 이제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최대 주주가 이제 삼자배중 유상증자를 통해서 작년도에 대량 매집이 또 이뤄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최근 들어 이제 표적 항암제뿐만이 아니고 희귀의약품 세계 최초 인공관을 또 이제 임상 이상 비리 막바지 단계에 있죠. 작년도 이제 승인받고 올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 달에 또 이제 신규로 300억 이상의 또 지분 투자도 이제 라이프 리버 쪽에 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하는데요. 오전 11시부터 합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언급해 주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조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명 정지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4분 전에 이번 주 목요일장이 미국에서 막개장을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묵은 악재입니다. 계속해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하는데요. 자, 이 가운데 월가 전문가들은요, 우려의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 장기화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자극하고 있고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똑똑한
대응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발 분위기부터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도 똑똑하게 대응해 보시죠. 자, 현재 목요일장 출발했고요. 미국 3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0.34%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우산업도 0.22%, 나스닥 100 지수도 0.44% 오르면서 오늘 플러스권에서 거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실 미국 상무부가요. 중국산 매트리스 그리고 중국산 맥주 저장용 통에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또 이에 반격일까요? 중국 상무부에서는요. 중국의 주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거래는 절대로 이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힙토류 무기화 관련해서 그 카드를 다시 한번 고심하는 듯한 강력한 멘션도 오늘 있었고요. 또 잠시 전에 있었던 뉴스를 살펴보면 미국산 콩 구입을 금지한다라는 중국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개장하기 전에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공개가 되는데요. 월가 예상치는 3.0%였지만 3.1% 그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가 되면요. 미국의 잠정 주택 판매 지표도 공개가 되니까요. 이 부분 굉장한 중요한 경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꼭 체크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오늘 상장 후 처음으로 첫 번째 실적을 공개하는 우버의 실적이 폐장하고 나서 공개가 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잘 챙겨가시면서 오늘 장 똑똑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15%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가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대비해서 1.03% 오르면서 55달러 49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 대비 0.03% 다시 오르면서 98선 17센트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달러원 환율은 오늘은 0.1% 내려가면서 1190원 40전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입니다. 2003년에 창업된 이후에 2010년 6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된 회사입니다. 바클레이즈에서요. 테슬라가 틈새 자동차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모델 3 보실까요? 이게 미국에서 현재 수요가 정체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자동차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는 그 길을 모색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는 점. 또 태양열 저장 설비도 지난 2분기 동안 순차적으로 감소세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을 해서 목표가를 15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장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는 189달러 86센트 기록했네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미국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회사입니다. PVH인데요. 자, 캘빈 클라인, 또 타미 힐피거 잘 아시는 브랜드이겠습니다. 이러한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입니다. 파이퍼 제프리에서요. 1분기 재정 그리고 예상보다 완만했던 가이던스를 보건대 목표가를 좀 낮췄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비전 감소에 구매자가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고요. 목표가도 146달러에서 121달러로 낮춰서 책정한 건데요. 하지만 PVH의 재고 증가율은 4분기에 비해서 점점 개선되었다라고 보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99달러 25센트 기록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징스타 관심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선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랩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저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입니다. 자, 현재 다산존 솔루션스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5G 관련주였죠. 차트 보시면 어제는 정말 소폭의 하락이었지만 고점 대비 14달러 32센트 터치했습니다. 올 2분기 들어서 최고점 터치했다라는 점도
점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쿠스티스 테크놀로지 5G 관련주였는데요. 2.58% 오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어제 바로 따끈따끈하게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아데스토 테크놀로지인데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고요. 고객사로는 멘트로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있었습니다. 자, 목표가를 9달러로 제시를 해줬는데 현재는 7달러 87센트 가리키고 있고요. 계속 보시면 6거래일 연속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레큘러 템플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암 치료제 플랫폼 개발사입니다. 2분기 들어서 신약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 모아주고 있다라고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몰레큘러 템플릿 현재 8달러 21센트에서 거래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라이징스타 관심주 현재 상황 살펴봤습니다. 해외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랩 이현성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해외 주식 투자 왜 필요한지 이 점에 대해서 짧게 짚어보고 갈까요? 네, 제가 이제 매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해외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 증시가 한 500% 이상 상승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는 한 150%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증시 지수 자체의 수익률이 3배 이상의 차이 났다. 그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뭐 아무리 해외 주식이 뛰어나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하면 이거 해야 되나? 그런 좀 망설임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미국 주식이 안전자산이다. 주식이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우리가 보통 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조금 이제 성장이 좀 침체됐을 때는 채권 좀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립니다. 근데 주식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안전한 주식, 즉 이제 패권 국가인 미국 주식에 좀 글로벌 투자자들이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2분기 이후부터 서서히 글로벌 투자자들 중에서 미국, 그러니까 리쇼어링 현상에 의해서 달러가 미국 본토로 이제 회귀가 되면서 이러한 글로벌 투자자들 미국 주식 집중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마트하게 이런 흐름을 잘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봤을 때요. 안전한 패권 국가인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규 편입주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그 저번 주에 제가 다산존 솔루션즈를 네.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려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계속 이 지금 이제 시간대에 5G 투자를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계속 가지고 나오는 종목이 5G 관련주입니다. 뭐 이제 현재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지금 살 거는 5G 관련주들밖에 없다라고, 5G 섹터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5G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좀 어떻게 좀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5G 전체적인 부분을 짚고 다산존 솔루션즈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이 5G 시장 규모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에 한국 5G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동통신의 5% 정도, 그리고 세계 5G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020년에 전체 이동통신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5G 투자 그리고 5G 전체 이제 이동통신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국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막 두 달에 막 100%씩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서 국내 이제 5G 투자하시는 분들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지금 이제 5G 장비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이 케이스인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상용화 됐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고 2018년부터 됐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국가들을 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G 시대가 개화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국내 5G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면 대단하죠. 가장 이제 상승률이 큰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광트랜시버 업체. 이게 뭐 5G 전체적으로 다 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그 분석에 급등을 했고 KMW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나 그런 이제 좋은 흐름을 타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5G 리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 뒤따라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5G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미 국내 5G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5G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2달 안에 100% 수익이 절대 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5G의 이 4대 통신 회사 설비 투자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에요. 미국은 제가 계속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땅덩어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지국수가 이미 우리나라를 초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상용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아시아랑 북미 이동통신 이 점유율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에 지금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25년인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세계 최초로 5G 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향후에 5G 이 전체 점유율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은 아시아에는 개발도상국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좀 못 사는 후진국들이 다 껴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5G 투자도 가장 확실하게 화끈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5G 미국 시장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6년에 지금 이제 5G가 상용화됐지만 제가 이쪽에 또 IT 전공자이기 때문에 5G 기술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상용화 준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이 길어진 건데 미국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5G 이동통신 기술 수준 비교로 보시면 미국이 독보적인 1등입니다. 특허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 더욱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도 앞에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종목 이야기는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코스닥 기업 최초로 나스닥 기업을 인수한 사례입니다. 그만큼 어떤 이 다산 정약용 그 호에서 실제로 따온 기업이고요. 일단 거기에서부터 좀 신뢰가 가죠. 9,000원 지금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대형 기지국에서 통신사 서버 쪽으로 연결되는 유선방, 이 백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5G는 무선 아니냐 하지만 결국 뒤에서 받쳐주는 유선이 꼭 필요하고 이게 지금은 고속도로로 치면 왕복 4차선이다. 그러면 왕복 10차선, 왕복 20차선 그렇게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홀 시장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키마일이라고 해서 다산존 솔루션즈가 독일에 있는 또 통신 장비 회사도 인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이 유선 장비 회사들 중에 7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 미국의 어떠한 이 수출액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이게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다산 네트워크가 이번 주에만 10% 넘게 올랐는데 다산존 솔루션즈라는 기업은 한 2, 3일 전에 하루에 15%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는 미국 5G에 진짜 주목을 할 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G 관련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다산존 솔루션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머니W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 관심주가 궁금하시다면 머니W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